자, 1번서부터 볼게요. 이제 1번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문장 자체를 보고 이게 O냐 X냐 그걸 맞추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OX 문제를 한다고 그래 갖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딱딱 집어서 이제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답을 잘하시면 안 그럴 거고 대답을 안 하고 입을 꽉 닫고 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데스크에다가 제가 부탁을 해놨어요. 명단을 다 달라고. 그래서 명단을 딱 펴놓고 이렇게 집으면서 할 계획이니까 그렇지 않도록. 자, 1번 볼게요. 업무의 이건 이제 개념이에요. 업무의 개념을 정리하는 건데, 업무란 것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외에도 행정 목적 달성 위한 정보 처리 과정과 행정 업무의 국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정책의 품질 관리 및 성과 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일단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이 업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종전의 사무를 우리는 업무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지금 업무의 내용에서 이 관리란 말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관리 두 개가 틀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문장 전체는 이거는 일단 X예요. X고 틀린 이유는 이 뒤에 문장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이거는 업무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운영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운영이라는 건 곧거로 관리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키 포인트를 집어야 되는 게 그럼 자 업무를 정리해 보세요. 업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무실 작업도 있겠지만 그 외에 또 뭐 있었죠? 정보 처리 과정 그리고 일련의 행정 과정 그 세 가지가 키워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운영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운영. 자 운영이란 조직 자원을 활용해서 내부의 생산 목표를 관리하는 활동임과 아울러 행정 업무의 국민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정 과정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문장은 역시 틀렸어요. 내 눈에 맞아 보이죠? 그러니까 속는 거야. 내 눈에 내가 속는 거라니까. 이제 이게 일단 자 정리해놓고 일단 틀렸어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 보면 지금 뒤에 일련의 행정 과정이라고 돼 있었죠. 아니고 요게 요 밑으로 들어와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일련의 행정 과정이라는 거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운영으로 들어가야지. 운영으로. 그래서 업무라고 처음 들어가야지. 업무로. 자 그럼 업무 이렇게 말하면 세 가지였다니까요. 사무실 작업 그리고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 그리고 국민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접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일련의 행정 과정. 요게 업무의 개념에 대한 키워드였다고요. 이게. 그럼 두 번째 이제 운영에 대한 키워드라는 것은 운영은 고로 관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까 뭐였었어요? 결론이? 저기서 생산 목표의 관리 이거 하나 있죠? 생산 목표의 관리 하나. 두 번째 뭐 있었어요? 품질 관리, 성과 관리 세 개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나오게 되는 게 생산 목표의 관리 그리고 정책에 대한 품질 관리 그리고 성과 관리 요 세 단어가 들어가줘야 그게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긴 문장을 놓고 볼 때 이제 이게 그냥 읽으면 맞아 보이죠. 그냥 그 문장은 맞는 문장 같아요. 근데 내가 속는 거거든, 그거는. 속는 거니까 외울 때부터 해서 업무라면 이제 세 단어를 외우는 거고 운영 그럼 이제 세 단어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결국이 운영 그럴 때 뭐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관리라는 세 단어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조문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이지만 어쨌든 이건 시험 나왔던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나왔던 거니까 개념 정리는 되고 있어야지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들 때 이 두 문제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응용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읽으면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 보이는데 내가 속는 거고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문제는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3번의 문제 보세요. 이건 이제 운영의 요소예요. 운영의 요소. 자, 4번도 운영의 요소. 그럼 운영의 요소 그럼 두 문자를 땄다고 해서 외웠잖아요. 어떻게 외웠어요? 운영의 요소 그럼 다조 대복 이렇게 외웠었어요. 다자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통한 업무 수행이에요. 그다음 조자가 조직 목표 설정과 성취고 그다음에 대자가 대상 영역과 활동 국면 그다음에 이제 복자가 복합적 과정 개자가 개방 체제적 교호 작용. 자 이게 이제 그러면 두 문자를 땄고 두 문자에 대해서 그 목차명은 외웠잖아요 이제. 목차명 암기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명 암기했으면 그 목차명에 대한 키워드만 기억나면 되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운영의 요소 중에서 행정 환경과 조직 내외 하위 체계를 엮어내는 상황에서 작동하는 과정으로서 이는 대상 영역과 활동 국면이라는 내용의 기술이다. 요 위의 문장이 대상 즉 대자 있죠, 대자. 그 대자에 대한 기술 내용이다 이 소리예요. 맞았어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자, 4번 마저 해놓고 또 이것도 운영 요소니까 조직 목표 설정과 성취에 대한 내용은 운영의 주된 임무는 조직 목표 설정과 성취이다. 이는 의사 전달과 결정 및 통제, 계획, 조정 등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냥 읽으면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잖아요 지금. 그냥 읽으면. 그러니까 다 속는 거라고 지금. 결론이 뭐냐? 이 두 개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자, 그러면 요약집은 있을 테니까 요약집을 잠깐 펴보세요. 그래서 11쪽 펴주세요. 11쪽. 자, 11쪽, 10쪽, 11쪽 양쪽에 있는 게 운영 요소 5개예요. 다조, 대복개. 두 문자를 땄던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럼 지금 거기서 일단 책을 보시게 되면 어디를 보냐면 지금 그 5번 볼게요. 개자. 자, 개방 체제적 교호 작용. 개방 열려 있다는 뜻이고 교류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운영은 조직 내외 제관계 활동적 교호 작용을 한다. 즉 행정 환경과 조직 내외 하위 체제들이 엮어내는 상황에서 작동하는 과정 그랬거든요. 여기 보세요 문장. 지금 자, 조직 내외 하위 체제들이 엮어내는 상황에서 작동하는 과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문장이 이 문장. 자, 이렇게 문장을 보면 요거는 지금 다조 대복개. 여기는 지금 대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놨는데 대자 내용이 아니죠.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개방 체제적 교호 작용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개방 체제적 교호 작용.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목차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목차 이름까지만 외우신 거야. 내용을 외우지 못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이 대상 영역과 활동 국면에 대한 내용이 기술이 아니고 이거는 열려 있다는 뜻을 가지고 개방 체제적 교호 작용에 대한 내용으로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자 4번도 문제 풀렸겠죠? 지금 보세요. 여기서 자, 이 의사 전달과 결정, 통제, 계획, 조정 등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그게 조직 목표 설정과 성취예요? 아니죠. 뭐예요? 어디 있어요 이거는? 그 4번에 있죠. 복합적 과정이죠. 복합적 과정. 그래서 운영은 여러 과정들을 내포하는 복합적 과정이다. 이는 의사 전달, 의사 결정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결론이 볼 때 이 조직 목표 설정과 성취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술이 아니고 이거는 복합적인 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술이에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있어요. 의문점이 어차피 이거 조문이 아닌데 그냥 말 대충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게 실제 나왔던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그 업무의 개념, 운영의 개념 그리고 운영의 요소 5개 여기 실제 나왔던 거라고. 기출 표시돼 있잖아요 지금. 나왔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안이라고요. 답안이니까 이게 이제 조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내용대로는 써줘야 한다고. 그게 그래서 한번 출제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어쨌든 그래서 그 1절 그 이제 업무의 개념, 운영 개념, 운영 요소까지가 2016년도에 그게 한 개의 약술 문제였어요. 그게 자, 어쨌든 이제 그 두 개는 틀린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찍으면 안 돼요. 지금 네 문제가 다 X였으니까 앞으로 X가 많겠지. 그리고 계속 XX로 만드는 거예요. 개 중에 맞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죠? 계속 X로 하면 안 돼요. 자, 다음 문제 보죠. 이제 5번 문제인데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효율적 운영 이렇게. 자, 조직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정 업무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재벌 활동으로 써놓고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개선과 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하기 위한 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11쪽에 있는 것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문장이에요. 개념 정리한 문장이에요. 그게 일단 그러면 이제 그 가장 제가 지난번 수업할 때 행정 업무 효율적 운영에 대한 개념 이렇게 얘기하면 두 단어가 기억나야 한다 그랬죠. 뭐? 효율성하고 경제성이야. 효율성, 경제성.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여기 보이죠? 효율적인 개선이라고 써 있죠? 여기 뭡니까?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율성. 그다음 이제 비용의 최소라고 써 있죠? 여기 뭡니까? 이게 경제성을 추구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그럼 이 문장은 맞다 틀리다? 맞는 거죠. 이 문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뒤에 게 이 관리 활동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관리 활동. 그럼 두 가지란 뜻이에요. 행정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활동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래서 이 활동은 네 가지 활동의 모습이 있었죠. 그죠? 두 문자를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간표 과정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간자가 간소화, 그다음에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 네 가지인데 요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 개념하고 이 권리활동 네 개를 묶으면 약술 한 문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 정리하고 네 개를 암기를 해놔야 되는데 간표 과정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말이 뭐냐면 이 얘기잖아요. 행정업무에 대해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활동 모습은 네 가지. 즉 행정업무에 대해서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를 하면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 얘기고. 자, 6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 간소화가 문제의 핵심이에요. 간소화. 이제 금방 간표 과정 중 간자. 간소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거기서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작업 과정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고 결제 단계 축소, 전자 결제 활성화를 지향한다. 이 내용이 맞나요? 응? 맞죠? 맞아요. 이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표 과정에서는 여기도 물론 이게 조문이 아니니까 암기할 텐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금방 요 개념하고 요 네 가지는 출제 확률이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있던 거 업무의 개념, 운영 요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뒤집 나올 거는 행정업 효율적 운영 개념하고 간표 과정 네 개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자, 이게 맞았어요. 맞는 문장이고. 자, 그다음에 7번의 문제인데 똑같아요. 이것도 관리 활동.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대한 관리 활동 4개 중에 하나를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자, 내용 중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맞춰서 행정업무를 보다 정확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 시스템, 지식행정 시스템, 협업 시스템 등 활용해서 행정 지식을 공유 활용, 의사소통을 증진한다. 이 문장까지가 이는 행정업무의 정보화에 대한 내용의 기술이다. 그래,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정보화, 그죠? 정보화에 대한 내용의 기술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과학화야, 과학화. 과학화에 대한 내용의 기술이에요, 이거는. 과학화. 그래서 이제 과학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스템이라는 용어 세 개만 들어가면 그게 과학화예요. 그러니까 정보화라는 거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 도입,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간표 과정 네 가지에서 이런 지금 세 개 보실 때 뭐 전부 다 시스템 세 개 들어와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라는 용어 들어간 거는 과학화 내용이고, 정보화라고 하는 건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 활용, 그 용어가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역시 틀렸어요. 8번. 자, 이거는 이제 목적이에요. 목적은 조문이죠. 이제부터는 조문이에요. 이제까지는 이론이었지만 어쨌든 행정업무 운영 혁신 규정 제1조 목적. 그래서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안을 규정해서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해서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 조문 문장 맞았어요? 이건 조문이에요. 지금 이건 이론 아니고 조문이 이제 1조잖아. 1조 조문 들어왔잖아요. 조문 들어오면 정확해야지 이제는, 그죠? 대충 말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럼 1조 목적 읽어보시고 문장 맞다 틀리다. 네? 예령 씨 대답 안 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빠졌죠? 이렇게 접근했어요, 우리가. 자, 이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이 규정을 만든 이유가 뭐래요? 한마디로 왜 만들었대요? 효율성 높이 추구야. 이거. 이 효율성 추구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써요? 이거를 궁극적인 목적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접근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라니까. 딱 보고 나서 왜 만들었어? 뒤를 봐, 뒤에. 아, 이것 때문에 만들었구나, 이거야. 이것 때문에. 뭐 할 때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럼 효율성 높이는 건 궁극 목적이니까 이 높이기 위한 수단이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수단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이미 나와 있어요. 뭐 있죠? 기관 간의 협업 촉진. 또 하나가 뭐야? 행정업무의 간표 과정의 도모. 그거 저기 들어가 있잖아요. 완전히 틀린 거야, 이건 그러면. 문장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라고, 완전히. 더더군다나 조문이거든요, 이거는. 그럼 거기서 행정부의 간표 과정의 도모, 그거 빠져버리면 문장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이것도 읽으니까 또 맞아 보이는 거예요, 또. 그 자꾸 속는 거죠, 지금 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내 귀도 여러분들 귀도 내 귀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못 믿을 게 바로 귀야. 각종 정보가 돌아다녀요. 각종 정보가 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막 누가 이 말 저 말 다 한다고 그게 다 귀에 들어오거든. 근데 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 귀는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 눈을 믿어야 되는데 눈도 못 믿어. 지금 속잖아요, 자꾸 이렇게. 그죠? 속아 자꾸. 그럼 결국 우리가 믿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 뭘 믿어야 돼요? 오른손 아니면 왼손이야. 여러분들한테 믿을 수 있는 건 오른손 아니면 왼손이야. 오른손잡이 오른손일 거고 왼손잡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밖에 없어. 우리 손밖에 믿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내 눈과 귀는 못 믿어요. 근데 손밖에 못 믿어. 그게 무슨 소리죠? 쓰란 소리이지 결론이. 그죠? 써서 이게 몸에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익혀야 돼 이렇게.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왜 운전 다 하시잖아요. 운전을 한동안 안 해요. 한동안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한 몇 달 안 했답니다. 그러다 운전대 잡으면 운전 못 합니까? 해요. 다 해요. 그죠? 자전거 똑같잖아요. 어릴 때 자전거 탔거든요. 근데 한동안 안 탔대. 더 올라가 봐요. 다 타. 그게 몸에 익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손에 익히셔야 돼. 몸에 익어야 쓸 수가 있다고. 그죠? 자, 어쨌든 틀렸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9번 문이 이거는 이제 3조니까 그거예요. 용어정의. 요 3조 용어정의예요. 3조 제1호가 공문서예요. 공문서. 이제 여기 3조 제1호, 3조 제2호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서, 전자문서죠. 만나볼게요. 공문서라 하면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고 처리한 문서를 말한다. 맞아요? 틀렸죠? 틀렸어요. 제대로 다시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공문서가 뭐예요?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 처리, 가로 열고 도면, 디스크, 테이프, 뭐 슬라이드, 특수매체 이런 걸 포함한다. 괄호 닫고 그리고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그래야 돼. 그럼 많이 빠져 있죠? 이건 지금 조문을 보고 계신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 3조는 2호는 전자문서 용어정의예요. 전자문서.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한 장치에 의해서 전자 형태로 작성이 되거나 송수신된 문서를 말한다. 자, 3조 제2호 이 문장은 네? 틀렸죠? 틀렸어요. 뭐 하나 빠졌어요. 그죠? 저장 빠졌어요. 그러니까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저장된 문서. 저장이란 말이 빠졌으니까 틀린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는요. 이제 서명. 지난번에 다 했네요. 우리가 서명인데 이건 지금 이미지라고 돼 있어요. 이미지 서명 이렇게요. 그러면 자 일단 기, 검, 협, 결, 발. 이건 맞네요. 그죠? 맞죠? 다섯 사람 하는 거 해놓고 전자문서 상에 전자적으로 자동 생성된 문자 형태로 성명을 표시하는 것 맞나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럼 다른 건 다 놔두고 저것만 바꿉시다 한번. 이게 이건 뭐죠? 이거는 전자 문자 서명이지. 이거는 전 이미지가 아니라 틀렸어요. 이건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전자 문자 서명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와 문자라는 거는 이렇게 설명드렸죠. 사인을 해서 스캔 따서 같이 붙이는 게 그게 이미지 서명인 거고 문자라는 뜻은 키보드로 딱딱 입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동 생성된다는 뜻이 키보드로 쳤다는 그런 뜻이었던 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는 거죠. 문자 형태냐 아니 이미지 형태냐 이렇게 내용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그것도 틀린 문장이 됐어요. 그다음 이제 12번의 문제가 이건 이제 그 2의 2, 즉 용어정의입니다. 용어정의인데 제 3조 제2호에 대한 2의 2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형 문서 형식이에요. 개방형 문서 형식. 다음 각목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형식을 말한다. 자, 해놓고 이 각목이 맞냐? 저기다가 이제 가로를 치셨어요, 제가. 첫 번째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을 것. 두 번째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개별 내용 또는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가공할 수 있는 내용 상태일 것. 이 문장. 틀렸어요? 어디에 틀린 것 같아요? 2번이? 그럼 2번이 뭔데요? 그렇죠? 틀렸어. 맞아요. 틀렸어. 틀렸는데 그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 교재에서 그 12쪽에 있어요. 요약집도 있어요. 요약집 12쪽. 거기 보시면 그 2의 2라고 그래가지고 개방형 문서 형식이 써 있죠. 거기서 강목이니까 두 개 볼게요. 2번 목이죠. 줄일게요. 공공데이터법 제2조 3호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를 갈 수 있죠. 그죠? 거기 법 하나 보이잖아요.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3호. 그죠? 요게 그 법 2조 3호예요. 요게. 이 문장이. 지금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조문 확인 안 해봤죠? 난 확인해 봤잖아. 가르쳐야 되니까.
그 확인해 보니까 2조 3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요 문장이. 요 문장이 공공데이터법 제2조 용어정인데 2조 3호에 이렇게 돼 있어. 요게. 개방형 문성시라고 된 게 있는데 이렇게. 그럼 지금 이 문장 자체는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죠, 이거. 임의로 막 만든 게 아니라 공공데이터법 제2조 3호를 문장으로 바꿔서 옮겨놓은 거예요. 자, 그럼 맞아요, 틀려요? 에? 그럼 맞아요, 틀려요? 에? 아, 여기 X라고 해놨잖아, 내가. 나 화난 거 아니에요. 나 강조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법을 그대로 옮겨다가 문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도 틀렸어요.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죠. 어떻게 해요?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하는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일 것. 이렇게 돼 있어야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문장이 그대로고 2조 3호 그 문장 그대로라니까. 법좀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 내용 자체는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론이에요, 조문이에요? 조문이잖아요. 그죠? 조문이니까 건들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조문은 못 움직여요. 네?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좁아요. 음식의 폭이 좁아갖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을 바꿔도 안 돼요. 빼도 안 돼요. 늘려도 안 돼요. 그대로 해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그대로 어떻게 못 외우죠? 못 외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근사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게. 최대한. 어떻게 다 외웁니까? 우리가 뭐 기계도 아닌 상태에서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게 최선인 거죠. 이걸 제가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강조하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내용이 법 내용이잖아요. 그래도 이건 우리 시험 나오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움직여요. 이게 이렇게 못 움직인다니까 법은 들어와 버리면 빼도 안 돼요. 늘려도 안 돼요. 말 바꿔도 안 돼요. 뜻이 통해도 말 바꾸면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자, 틀렸어요. 그래서. 자, 13번 보실게요. 이건 이제 그거죠. 업무관리 시스템이네 보니까. 이것도 용어정이래, 그죠? 용어정이에요.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모든 과정을 두 개 카드 보이시죠? 관리 과제 카드와 문서 관리 카드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맞나요? 네? 끝나고 남아. 옥상으로 올라와 봐, 잠깐. 끝나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뭘 좀 해보자고. 우리 저 군대 있을 때 PTT 해봤잖아요. 그거 좀 해보자고 한번.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자, 틀린 부분 찾아내세요. 어디서 틀렸죠? 그죠? 요거 틀렸죠 지금? 관리 과제 카드 틀렸죠? 틀렸잖아요. 네? 그럼 무슨 카드였어요? 과제 관리 카드지. 그거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조심하라고 얼마나 말씀드렸어. 조심하시라고 그거.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거 헷갈리면 말이 이상해져 버려요. 자, 간단히. 자, 이제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 이게 지붕이에요. 이게 이제 업무 관리 시스템이에요. 근데 양대 이렇게 기둥이 크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받치고 있는 게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 하나가 이제 뭐예요? 이게 과제 관리 카드라는 하나 기둥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문서 관리 카드 이렇게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 두 개 받치는 게 이 시스템인데 지금 여기서 자, 이 문장 보세요. 과제 관리 카드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이 과제를 이렇게 꺼내면 두 개의 과제가 들어가 있죠. 두 개 뭐예요? 하나가 단위 과제예요. 단위 과제. 하나가요? 그렇죠. 관리 과제라 그래요. 오늘 처음 뵙는데? 그죠? 네,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대답도 따박따박 잘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개, 요 단위 과제, 관리 과제.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과제 구별 기준이 뭐예요? 구별 기준이 한마디로 과제는 일이지 일. 네? 일이 과제니까. 근데 지금 일을 누가 할 일? 공무원이 할 일. 공무원이 할 일을 어떻게 써요? 나눠서 일을 하잖아요. 왜? 그죠? 어떻게 나눠서 일을 해요? 하나는 기능배에 따라서 기능별로 나눠서 일을 해 보기도 할 것이고 또 하나는요. 목적별로 분류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결론이 자 이제 그 각각의 기능별 목적별로 일을 하게 될 텐데 거기는 4배열이 나눠지는데 자 기능별은 뭐 6개 레벨이 있고 여기는 4개 레벨이 있어요. 그때 각각 6번째, 4번째가 바로 이 과제라고 지금. 단위 과제, 관리 과제. 그러니까 이 두 개 과제를 합쳐서 율싹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 과제가 그러니까 앞에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이 두 개의 과제를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란 소리예요. 요게 지금 과제 관리. 자, 이게 과제 관리 카드가 뭐냐 이러면 기능별 분류 체계인 단위 과제와 목적별 분류 체계인 관리 과제 이 두 개의 과제를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란 뜻이거든. 요게. 그다음 요 카드라고 할 때는 요 카드라는 거는 다시 이 두 가지 과제니까 당연히 카드도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카드요? 그 말은 뭐냐면 일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일의 실적이 어디 한 군데 모인다고 이렇게. 모인 방이 그래서 기능별 분류 체계에서 마지막 단위는 뭐 모이는 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단위 과제 카드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관리 과제 카드 이랬었죠. 그러니까 이 카드라는 거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게 헷갈려 용어가. 그때 수업할 때 이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때 한번 이해 안 되시면 자꾸 헷갈립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제 관리 카드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쉽게 생각하면 두 개의 일, 어떤 일, 기능에 따라 한 일과 목적에 따라 한 일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이 카드라는 거는 뭐야? 일의 실적이 어느 군데 모이는 거라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 단위 과제 카드와 관리 과제 카드를 묶어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과제가 항상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관리 과제 이래 버렸죠. 관리 과제니까 여기서 이 둘 중 요거만 지금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헷갈리게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꾸 혼동이 돼. 이게 헷갈려서.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때 그려드린 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서 한번 잡아놔야지. 한번 제대로 안 잡히죠. 그럼 자꾸 혼동이 된다고 저게. 얘는 지금 시험 한 번 나왔거든요. 여기가 한 번 나왔는데 나온 지가 상당 세월이 지났어요. 나올 때가 됐어 또. 약수를 딱 한 번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 됐고요. 자 그다음 이제 14번이 이것도 이제 그 용어정의예요. 자 행정 정보 시스템이죠. 행정 정보 시스템에 관해서 전기통신 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와 이용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또는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고 그랬네요. 맞나요? 참 그게 다 눈에 맞아 보여, 그죠? 다 맞아 보여. 어떻게 된 게 틀린 게 하나도 안 보여. 다 맞아 보여 저게 지금. 그죠? 참 그 희한해, 그죠? 그 14쪽 보세요. 요약집 14쪽. 14쪽에 보시면 그 13호 보세요. 13호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에 써놓고 나니까 정보통신망의 내용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요 뒤에 말을 싹 바꿔놨어요, 이렇게. 문장을 싹 바꿔놨어. 여러분들 보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맞는 거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 지금. 그죠? 틀렸죠? 틀렸어.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걸 얘기한 거라고요. 그럼 지금 책을 잠깐 보세요. 거기서 10호부터 14호까지 고기바수부터 보니까 10호, 12호, 13호는 출제 표시돼 있죠. 그죠? 근데 11호하고 13호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건 지금 제가 해온 거는 안 나온 걸 위주로 갖고 온 거라고. 그러니까 용어가 나왔잖아 시험에서. 나왔는데 중복돼 나온 게 없어요. 반복돼 나온 게. 그러니까 일단 안 나온 거 먼저 정리하시고 그다음 나온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자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15번 문제 볼게요. 행정기관청이 출력 매수의 제한 조치, 그다음 이변조 방지 조치, 방지인데 오타 났네, 그죠? 방자인데 출력문서 진위 확인 조치 등을 위해서 행정장관이 고시한 조치를 취해서 민원인한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 이를 공문서로 인정하고 있다. 맞아요? 맞아요? 틀렸어요. 어디에 틀렸어요? 출력 매수의 제한 조치 이거는 없어요. 없어요. 저기 종전에 있던 건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을 빼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출력 매수의 제한 조치라는 말은 없어요. 자 됐고. 자 그다음 이제 16번 볼게요. 이건 문서 파트로 들어왔는데 지금. 자 문서는 내용이 복잡하거나 업무 처리에 대한 의사소통의 대화로는 불충분한 경우에 또 뭐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을 때 경우 등일 때 필요하므로 이는 이렇게 꺼내겠죠.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는 문서의 기능에 대한 내용의 기술이다. 맞을까요? 틀렸죠? 틀린지 알 수 있겠어요?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기술입니까? 그렇죠. 필요성이죠. 기능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필요성. 두 문자를 따서 복대, 증절보 그랬잖아요. 이거는 문서 기능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문서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걸 기술해 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 17번. 이 혼합되어 있네요. 문서는 사람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능과 함께 자료 제공의 기능을 갖는다. 이 기능은 문서의 기한부터 결제까지 문서의 성립 과정과 발신과 도달 등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일단 이건 지금 기능에 대한 내용을 써놓긴 했는데 보니까 기능에 대한 걸 문장을 만들어 놓겠는데 일단 결론은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끊어봐야겠죠. 문서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능 하나, 두 번째 자료 제공의 기능, 두 개 기능을 놓고 문장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이라는 거는 여기 문서 기한부터 결제까지 나타나는 기능이란 말은 맞았어요. 그죠? 그런데 뒤에 거 성립 과정이라는 게 여기 성립 과정이니까. 근데 발신 도달 등 유통 과정상 나타나는 기능은 이게 아니죠. 이때 나타나는 기능이 뭐예요? 저는 의사의 전달 기능이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이 아니라 그는 구체적인 표현하는 기능은 기한부터 결제까지인 거고 발신과 도달 등일 때 나타나는 것은 의사의 전달에 관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간적 확산 기능이라는 말도 쓰는 거죠. 근데 그냥 읽으면 또 맞아 보이죠. 그것도. 오늘 문제를 푸시면서 이제 어떻게 알아야 이걸 정확히 쓸 수 있겠어요? 정확히 알아야겠죠. 정확하게. 그죠? 대충만 알면은 못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무조건 키워드를 무조건 외워야 되는 상황이죠. 18번.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 처리 방침 결정, 업무의 보고, 소관사항 검토 등을 하기 위해서 결제받는 문서를 대내문서라고 한다. 응? 야씨 틀렸어요? 왜 틀렸어? 이게 무슨 문서야? 그렇지. 이거는 대내문서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내부 결제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부 결제 문서. 그럼 대내문서는 뭘 대내문서라고 그러죠? 이거는 행정기관 내 보조, 보좌, 기관 간 유통되는 문서, 이걸 우리가 대내문서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강조한 게 뭐냐? 내부 결제 문서 그럴 때 이걸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계획을 수립한다, 결정을 한다, 보고한다, 검토한다. 이걸 암기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 저게 기억나야 내부 결제인지 알 수 있는 거니까. 19번.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의 개별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을 훈령이라고 한다. 틀렸죠? 자, 여기까지. 요거 그럼 빼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건 지시예요. 지시. 훈령이 아니라 지시. 자, 그다음에 이제 20번 보세요. 20번. 자, 이건 이제 그 문서의 작성 형식에 대한 내용이 문제예요. 자, 지시 문서 중에서 지시죠. 지시. 자, 우리가 지시 문서 중에서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지시 그러면 조문 형식으로 만들어지며 연도별 일렬번을 부여한다. 맞나요? 뭐가 틀렸어요? 이건 조문 형식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형식입니까? 그렇지. 시행문 형식이죠. 그럼 조문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뭐죠? 법규? 법규 문서는 무조건 조문 형식인 거예요. 그리고 훈령과 예규도 조문 형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단 차이는 있어요. 법규 문서는 하여야 한다가 돼야 되는 거고 훈령과 예규는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 다른 거 의미가 다른 거죠. 가행기종이냐 임의직구적인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규 문서는 하여야 한다. 조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훈령과 예규는 만들 수 있어요. 조문 형식으로. 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20번 됐고, 자 넘어가서 21번은 이제 이건 지시 문서 중에서 보세요. 훈령 금방 내가 이게 설명드렸네요. 훈령과 예규는 조문 형식으로만 작성해야 하며 누년 번호를 사용한다. 틀렸죠. 네, 틀렸어요. 어디에 틀렸어요? 뭐뭐로만 그럼 틀리죠. 그죠? 그 법 조문상에서 보세요. 이제 주로 법 조문을 봐야 되니까 우리는 절대성을 띠는 표현이 많아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법조문상에서 뭐뭐만 이러면 틀린 거예요. 굉장히 다 틀린 거예요. 절대성을 띠는 건 거의 없거든. 반드시 뭘 만들어놨어요. 뒤에 다만 얘를 항상 만들어놨거든. 법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 어쨌든 틀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조문 형식도 되긴 되죠. 되긴 돼요.
단 그게만 그럼 틀리는 거지. 시행문도 되는 거니까 그 말인 거고. 자, 22 볼게요. 문서의 성립 요건의 문제네요. 행정기관 권한 내 작성돼야 되고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되며 적법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된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절차 형식을 갖춰야 된다. 이 문장. 의심하지 말고 맞는 건 맞다고 그래야지. 그죠? 자, 봐요. 지금 첫 번째 권한 내 작성 하나,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된다. 둘, 그다음 적법해야 된다. 셋, 실현 가능해야 된다. 넷, 그다음 법령상 절차 형식을 갖춰라. 이렇게 요 두 가지는 이제 같이 묶으면 되는 거니까. 저게 지금 이 성립 요건에 대한 키워드들이에요. 이게 얘는 지금 4번이나 출제했잖아요. 더더군다나 지난해까지 했을 때. 자, 됐고 그다음 23번 문서의 성립 시기는 결재권자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며 문서의 검토 과정상 검토자의 결재도 포함한다. 응? X예요? 다음 시간에 명단 들고 들어올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그래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어디에 틀렸어요? 검토 과정상 검토자의 결재도 포함된다 그랬죠? 이 문장에서 이 문장 잘 보세요. 이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써놓은 문장이야 지금.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야 이 문장 자체가 지금. 왜 그래요? 검토자가 결재권자예요? 아니죠. 검토자가 검토하는 건 그냥 검토상 서명이라고 그래요. 검토자가 하는 건 결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완전히 쓰레기야 지금 이거는. 이거는 결재는 결재권자가 하는 것만 결재라고 그래요. 검토나 협조 과정상 서명하는 건 결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X였고. 자, 그다음 24번이요. 고시공고네요. 고시공고. 고시공고 공고문서 말하죠. 그 문서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면 고시공고 1로부터 5일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맞나요? 응? 5? 오늘 진짜 남아야겠다 진짜. 자, 결론 어디 가요? 응? 맞게 해봐요 그럼. 공고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행정 절차론 배우고 계시니까 행정절차법 제15조가 뭐죠? 미안합니다. 송달 규정입니다. 그거는 송달 규정인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고 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행정절차법상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고 1로부터 그랬어요. 우리 규정에서는요. 공고가 있은 날부터. 이 차이가 뭐예요? 공고 1로부터 그러면 공고 1 초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죠. 있은 날 그래버리면 공고 초일은 안 들어가는 거라고. 그게 이제 이 우리 규정과 행정절차법의 차이입니다. 자, 25. 행정기관자 문서의 집안 처리 절차를 전자문서 시스템 또 업무관리 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되며 전자적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놓고 이건 지난해 시험 나왔던 거예요. 지난해 11회 시험 때 해놓고 나서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문서 요지와 키워드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국민에게 문서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할 것, 다양한 장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세 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문이고 물론 이거는 문서의 전자적 처리에 대한 규정이고 지난 11회 시험 때 이거 시험 냈던 거예요. 자, 어쨌든 문장 맞다 틀리다? 맞다. 정확히 맞다. 이건 뭐 설명드릴 게 없었고 정확히 써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25번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26 보세요. 26. 이건 이제 문서의 구성 체계. 요약집은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서에 있는 거지. 문서의 구성 체계 보세요. 일반 기한문 기준한 거죠. 물론 그거는 두 번 결문이고 두문을 물어 지금 두문은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까지를 말한다. 맞나요? 틀렸지요? 틀렸어요.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지금? 제목은 아니에요.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까지가 두문이에요. 제목부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저거는 본문으로 들어가야죠. 본문.
그다음 27번. 이건 두문에 보세요. 두문에 수신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문에 일반 기하면 두문에 수신란. 여기 키워드네요. 수신란에 어떻게 쓰느냐? 독임제 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 기관장의 관한 사항이면 해당 기관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괄호 열고 업무를 처리할 보조 또는 보좌 기관 직위를 쓴다. 이 문장. 요약집에 없다 그랬어요. 요약집 들춰봐도 안 나온다잖아 여기. 일단 틀렸어요. 자, 틀렸어요. 틀린 부분을 찾아보세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뭘 쓰라고 되어 있어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잖아요 전혀. 이건 장관한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장관한이면 반드시 누구 명칭 써야 돼요? 해당 기관 장 명칭이 들어가야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지금. 장자가 있으면 기관 장 명칭 쓰는 거고 그게 합의제 기관의 권한이다. 그럴 때는 행정기관 명칭을 쓰는 거죠. 장이니까 기관 장 명칭을 쓰는 거고 몇 번 본 것 같은데도 새로워요. 그죠? 자, 28번. 문서의 생산 등록번호 또는 접수 등록번호는 공공기록물 관리하는 법률 제20조에 따라서 생산 등록번호, 접수번호를 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표시한다. 이 문장. 이건 지금 두 개를 묻고 있어요. 보니까 문서에 대한 생산 번호와 접수 번호를 표시하라 이 말이거든요. 뭐 시스템상 표시한다 맞는 얘기죠. 어쨌든 그거야. 근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문장 맞다 틀리다? 자, 이 제명 봐요. 제명. 이렇게 들어야 돼. 저거는 암기를 해야 할 조문이에요. 저거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0조는 몇 번 등장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 정도는 연계시라는 거야. 그래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맞았어요. 법률이 아니에요. 잘 눈에 안 들어오죠, 그죠?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다 눈에 들어오면 뭐 그럼 지금 내일 시험 보러 가시게? 괜찮아요,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함정을 막 팠잖아요, 지금. 함정을 한눈에 피해갈 수는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는 건 당연한 거고 눈에 안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이제 나 왜 안 되지? 나 공부해왔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쓰기가 아직 안 들어가서 그런데 이게 이제 목차도 아직 안 잡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목차가 곧 잡힐 이제 3월 달부터 하긴 할 텐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레 이제 겁을 먹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다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이 눈에 안 들어오시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이제 해봤자 우리가 얼마 했어요? 몇 달밖에 안 했잖아요. 당연히 눈에 안 들어오죠. 지금 다 눈에 다 들어오면 그 이상한 거야. 저 딱딱 집어내. 그러면 그분은 삼수나 사수야. 탁딱 보니까 요거 틀렸어 이렇게 탁탁 눈에 들어오면 거의 최소 3수 이상이야 그러면. 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 당연한 거고 눈에 안 들어오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죠? 그냥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순서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게 되면 더 이상 이런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된 거니까 그런 차원이고 이제 뭐 계속 우리가 8주 동안 이거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해나갈 텐데 완벽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문장을 보면서 이왕 한 김에 그래? 그럼 이 문장에서 틀린 게 저것 때문에 틀렸구나. 요것 때문에 맞는 거구나. 이렇게 그것만 짚고 넘어가시면 돼. 그죠? 지금 OX 답을 체크하실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집에 가실 때 한번 보세요. 요것 때문에 틀렸던 거구나. 다음 요거 조심해야 되겠네.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라니까. 외우시란 말도 아니야 지금은. 아직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자, 28번 했구나. 29번 좀 볼게요. 이건 이제 기한문의 작성 방법인데 이것도 물론 이제 기본서인 내용을 합니다. 여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수신자의 표시,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표시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수신자가 너무 많은 거죠. 한눈에 많다 보니까 수신 큰 그 칸에 짧아요. 그게 그 칸에 다 넣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부터 이제 키워드 될 텐데 결문의 공개 구분 다음 줄 왼쪽 한계선에 맞추어서 수신자란을 따로 설치, 수신자명을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그냥 찍어요. OX? X가 많아서 찍은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게 틀렸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돼요. 이거 외울 필요 없고.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서 여기 틀렸어. 여기서 여기 틀렸어요. 요 넋줄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정정해야 맞게 되냐면 이거를 발신명의 이렇게 고쳐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고쳐야 맞는 문장이 돼요. 지금 요약집엔 그 그림이 없어 그런데 지금 뭐 요약집이 기본서 없으시면 할 수 없고 기본서가 있다면 그냥 그림만 한번 볼게요. 그림만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저 그림 보려고 그래요. 그래 기본서 69쪽에 69쪽 그 그림 한번 간단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지금 저 예시 그려놓고 일반 기한문 해놓고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일 텐데요. 거기 메뉴에 보세요. 자, 수신 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수신자 참조라고 되어 있죠.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수신자가 너무 많아서 그 칸에다 못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럼 쭉 내려오세요. 밑에 보니까 자 행정안전부 장관 써 있죠. 그게 뭐예요? 발신명의거든요. 다음 왼쪽 한 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신자 243개 전체 지자체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지금 문장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개 구분은 어디 있냐면 이건 맨 밑에 있는 거예요. 맨 밑에. 지금 맨 밑에 가서 오른쪽 끝에 보세요. 끝에 대국민 공개라고 써 있죠. 그게 공개 구분이에요. 그쪽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신명이 다음 왼쪽 줄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그림 보시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건 틀린 문장이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틀린 게 여기도 틀렸구나 알고 가면 되는 거지 이걸 외우시란 말은 아니에요. 너무 막 겁먹을 필요 없어요. 30번 보세요. 자, 발신명의 표시해 이거는. 발신명의를 표시해라. 어떻게? 행정기관장 권한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명이나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한다 이랬네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나 처음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분도. 자, 행안부예요. 행정안전부 해놓고 이제 내용 다 채웠다고 치고 여기다가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이제 이게 발신명의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행하려면 이렇게 발신돼야 이렇게 시행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행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쉽게 더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문서를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보낼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렇게만 가야 돼요. 오로지 누구 명의일 때는 권한일 때는 장자가 붙으면 이게 이렇게 발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불가능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항상 이렇게만 가야 돼요. 이건 지금 독임제 기관이니까, 그죠? 독임제 기관이니까. 그러면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거요.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해서 발신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가능해요. 응? 합의제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렇게 해서도 발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가능하다니까. 단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합의제 기관장 권한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기관장이 아니라 위원회의 권한일 때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볼 때 자 독임제는 반드시 누구 명의로만 장 명의로만 발신돼야 되는 거고 합의제의 경우라면은 장이나 기관 명의로 돼요. 이 뜻이에요. 자, 돌아오셔서 그럼 여기는 지금 틀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장자니까 이거는. 반드시 행정기관 장 명의로만 발신이 돼야 되죠. 됐고 31번 보세요. 합의제 행정기관 권한이랍니다. 합의제 행정기관 권한이라면 해당 행정기관 장 명의로 발신한다. 그런가요? 아니죠. 틀렸죠. 이건 행정기관 권한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행정기관의 명의로 이렇게 해야지. 장 명의가 되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의 명의로. 자, 그다음에 이제 32번이에요. 기한이라는 것은 행정기관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뭐 이건 뭐 이상이 없네, 그죠? 그래서 기한 그럼 뭐였었어요? 문안 작성 곧 기한 그랬으니까. 자, 그다음 33번 문제인데 좀 길죠? 기한자는 기한문 작성 전 그죠? 작성 전에 뭐 유의할 사항 그런 것 같아요. 안건과 관련된 문제와 목적, 필요성을 파악하고 규정과 선례를 숙지하고 있어야 되며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설문조사 등 거쳐서 의견 청취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아 이건 이론이요. 조문은 아니고. 어? 그게 조문이면 조심해야지 물론. 하이한 할 수 있다 확 바뀌어버리니까. 저건 지금 이 문장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거. 기한문 작성 전에 뭐 유의할 사항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장 맞다 틀리다? 맞다. 맞아요. 이상 없어. 요걸 때문에 의심했다고? 이게 소심해 사람이. 의심하지 마 이거는. 이론이니까. 자 맞았어요. 뭐 이상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보세요. 요건 작성 전, 요거는 작성 시. 작성 시 그럼 뭐죠? 정령, 성경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성, 용이성, 성실성, 경제성. 문장을 짧게 끊어서 항목별로 표현하고 복잡하다. 그럼 먼저 결론 내린 다음에 이유를 설명해 줘라. 그리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이면서 개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 등 여기까지. 그럼 그것들은 작성 시 유의사항 중에서 정확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이래놨어요. 응? 지금 위 문장 봐요. 이 문장의 내용들이 정확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뭐에 대한 걸 기술한 거예요? 그렇지. 쉽게 용이성이에요. 용이성. 이렇게 하면 쉽게 보라는 뜻일 테니까. 그래서 그런지 작성 전거와 작성 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눠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개 남았죠. 기한 방법. 기한 방법은 일반, 일괄, 공동, 수정 기한의 방법이 있다 이랬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맞으면 자꾸 내가 맞아요 물어볼까요? 맞아요? 틀렸다고! 계속 맞아 그러고 있어. 틀렸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기한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응? 두 가지. 어떻게? 기한문을 사용해서 기한하는 방법이 하나. 두 번째, 일반 서식으로 기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때 기한문을 사용해서 기한하는 방법을 말하라. 이렇게 하면 네 가지 나온다고. 그게 뭐죠 이제? 일반, 일괄, 공동, 수정 그러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기한문을 사용해서 기한할 때 방법 네 가지고 그냥 기한 방법 그러면 두 가지인 거예요. 기한문 사용, 일반 서식 사용으로 구분하는 거라고. 됐죠?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간이 기한문 있네요. 보니까 그죠? 예, 간이 기한문이랍니다.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을 작성할 때 사용하고 그다음 시행문 변환 사용이 가능하다. 틀렸죠? 이건 합리를 알겠어요. 그렇죠? 틀렸어요. 어디에 틀렸어요? 그죠? 시행문으로 변환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간이 기한문은 어떨 때만 쓰인다 그랬습니까? 오로지 내부 결제 문서에만 쓰이는 걸 간이 기한문 그랬어요. 간이 기한문. 그래서 간이 기한문은 내부 결제일 때만 쓰이지 외부로 보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문 만들 수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OX 문제였어요.